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이 기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메인이 되는 MLCC를 생산하는 컴포넌트 사업이 되겠고요. 이어서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 통신 솔루션 사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메인이 되는 MLCC 쪽이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44%를 차지하면서 좀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월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요, 과거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줬던 기업입니다. 물론 등락의 폭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좀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이 이루어져 왔어요. 뭐 증시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배경에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10만원대 저점을 좀 찍고서 지금 15만원대까지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레벨 자체는 일단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 레벨까지는 좀 올라온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좀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일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이제 주가의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각자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신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요. 자, 이런 흐름은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볼 때는 계속 같은 포지션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는 있어요. 그래봐야 이제 한 10초반대 중반대까지 올라오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자,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살펴보시면요, 8조 7조 7천, 7조 7천, 9조 6천, 9조 4천, 8조 7천. 그래서 올해는 조금 떨어져요.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고, 과거부터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좀 고르게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 8조에서 9조 사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는 1조 1000, 7400, 9100, 1조 4천, 1조 1000, 8900까지 이렇게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느낌이고, 중요한 것은 뭐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진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좀 떨어집니다, 작년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올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요, 74, 59, 56, 44, 42, 38 꾸준하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굉장히 양호해지고 있고 과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14, 10, 10, 14, 13, 8 꾸준하게 10에서 10 중반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는 좀 역시나 실적이 부진하면서 수익성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까지 좀 떨어지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수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 보시면 8,400, 6,600, 7,700, 11,000, 12,000, 8,700까지. 그래서 한번 올라가다 다시 한번 올해 꺾이죠, 이런 흐름. 그리고 동사 배당 보시면요, 올해는 2134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1.39%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소소하게 챙겨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17.46배, PBR은 1.42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닌 재가치 좀 받고 있는 주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기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실적 보시면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해서 2.6%, 20.4%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더 아쉬웠고요. 그리고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67.4%까지 감소를 하면서 4분기 좀 많이 눌렸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죠. 뭐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자, 이런 수요가 좀 부진한 역할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기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샤오미 같은 경우 보시면요, 매출 규모도 절반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많이 힘들었다, 4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이제 지난해 평균 가동률을 보시면요.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MLCC, 자, 메인 사업이죠. MLCC를 담당하는 이 컴포넌트 사업 부문의 가동률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IT 기기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삼성전기도 가동률을 조정하고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재고를 빨리 소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 말까지 보면요, 이제 재고 소진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아쉬운 상황이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부진한 이런 MLCC 업황이 올해 2분기부터 회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4분기 힘들었고 1분기까지도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2분기부터는 차차 올라가지 않을까 MLCC 쪽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되는 배경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중국이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정책을 좀 펼치면서 자, 이제 제로 코로나를 이제 끝내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생산 확대가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리오프닝 정책과 더불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대당 MLCC 소요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출시된 S23의 이 울트라 모델 위주 추락 호조로 인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향 부품 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평균 공급 단가가, 이제 판매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거기에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증가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좀 괜찮아지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제품인 전장용 제품 MLCC의 지속적인 판매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장용 MLCC의 매출 비중은요, 연간 기준으로 해서 20%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제품. 자, 이렇게 최근에 이슈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 드립니다. 지금이 뭐 엄청 위험한 구간은 아니지만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를 좀 잃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일단 지금 진입하는 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되, 자, 보유자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자, 제가 보고 있는 선은 일단 16만원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16만원. 그리고 난 좀 욕심내보고 싶다, 17만원까지 맥시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16만원까지만 보시고, 네, 욕심내실 분들은 최대 17만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에 뭔가 엄청나게 큰 좋은 재료가 들어온다면 목표 주가야 당연히 상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료로서는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실까 지금 보시면요,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물타도 되긴 하는데 여기 과거에서 타는 게 좋죠. 한 14만원 13만원 밑에서 타는 게 가장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물타기에. 그래서 평단 관리 해주셨으면 다행이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 자 17만원 밑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세요. 17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일단은 지금 물을 못 타셨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은 타주세요. 조금 타주셔서 17만원 근처까지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시려는 노력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손절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평단이 18만원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나오기 좀 힘들어요,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7만원까지는 못해도 좀 맞춰주시는 게 빨리 나올 수 있는 지름길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